결혼식 한 달 전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제 앞에 수표를 던졌습니다. 가난한 내가 우리 아들과 결혼? 꿈도 꾸지 마. 3년 후 그 여자가 제 앞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정수아입니다. 올해 31살이지만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3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약혼자 이름은 김민준. 30살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고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습니다. 대성물산이라는 물류회사였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회사였지만 민준의 어머니 박정혜 씨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3대째 이어온 기업이야. 우리 민준이는 후계자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박정혜 씨는 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제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수아야,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 그냥 참아줘. 민주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청첩장도 인쇄했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한 달 후면 저는 김수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박정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 씨, 우리 집으로 좀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어쨌든 곧 시어머니가 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30평대 집. 민준의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정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거실에 들어서자 민준의 아버지 김철수 씨도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정혜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아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녀가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와의 결혼, 없던 일로 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건 위로금이에요. 500만 원. 받아요. 수표가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정혜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아 씨 아버지 사업 망했다며? 빚이 5억이라고 들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전 아버지의 식당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 있었고 복구 비용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5억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못이든 아니든 우리 민준이는 빚쟁이 딸과 결혼할 수 없어요. 어머님, 게다가 수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준이한테 정말 좋은 혼처가 들어왔어요. 상대는 재벌가 딸이에요. 자산이 수백억이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 씨는 뭐래요? 민준이도 동의했어요. 이미 상대 집안 부모님도 만났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왔니? 수아 씨한테 다 얘기했어. 민준은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너도 동의한 거야? 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넌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이 뭐가 중요해. 현실을 봐야지. 수아야, 내 아버지 빚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박정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아 씨, 수표 가져가요. 그리고 앞으로 민준이한테 연락하지 마요. 알았죠? 저는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혜 씨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민준 씨.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두고 보세요.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월세로 얻은 집이었습니다. 민준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다 꺼냈습니다. 사진, 선물, 편지들.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정수와 김민준. 저는 청첩장을 찢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5억. 이제 그걸 갚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야간 알바였습니다. 회사 일 끝나면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끝나면 1시간 자고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하루에 3시간 자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고 두통이 왔고 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달째 편의점 알바에 배달 알바를 추가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배달 중에 넘어졌습니다.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진 것입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배달은 완료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다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하지만 5억에 비하면 새 발에 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돌아보니 대학 동기 이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저와 같은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준혁아, 너 뭐 하는 거야? 배달. 이 시간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아야, 너 왜 이래? 내 실력이면 좋은 회사 다닐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사정이 좀 생겨서. 준혁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너 많이 야위었다. 아파?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눈 밑에 다크서클 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나 괜찮아. 걱정 마. 수아야. 준혁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우린 친구잖아.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파혼당한 일, 아버지의 빚, 지금 제가 하는 일들. 준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회사로 와. 응. 나 지금 작은 IT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어. 직원은 5명뿐이지만 곧 커질 거야. 너 같은 개발자가 필요해. 준혁아, 나 지금 빚 갚는 게 급해서. 월급 많이는 못 줘. 근데 스톡 옵션 줄 수 있어. 우리 회사 잘 되면 너도 돈 벌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나 낮에는 회사 다니고 있어. 그럼 저녁에만 와. 프리랜서로. 집에서 원격으로 일해도 돼.
중요한 건 내 코딩 실력이야. 정말? 응. 수아야, 내 재능을 이렇게 낭비하지 마. 너는 훌륭한 개발자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보다는 개발 일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좋아. 월요일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저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알바로 하루 3시간만 자던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개발, 새벽에는 배달. 지옥 같은 나날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작았습니다.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작은 원룸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혁과 직원들은 열정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건 AI 물류 시스템이야. 배송 경로를 AI가 최적화하는 거지.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물류 회사들은 비효율적이야. 같은 지역 배송도 중복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우리 시스템을 쓰면 30% 이상 효율이 올라가.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내가 맡을 부분은 알고리즘 최적화. 수아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알고리즘 대회에서 상 받았잖아. 그 실력이 필요해.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면 집에 와서 준혁 회사 일을 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코딩을 하고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배달을 다녔습니다. 하루에 자는 시간은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개발 일은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제 전공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가 짠 알고리즘이 성과를 냈습니다. 수아야, 대박이야. 내 알고리즘 테스트해봤는데 배송 시간이 35% 단축됐어. 준혁이 기뻐하며 전화했습니다. 정말? 응. 이거 특허 낼 수 있을 것 같아. 수아야, 너 천재야.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2달째 대형 물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 시스템 데모를 보고 싶습니다. 준혁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같이 가자. 내가 직접 설명해줘. 저는 준혁과 함께 물류회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저희 AI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 경로를 계산합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준혁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수아야, 해냈어. 이게 우리 첫 번째 대형 계약이야. 저도 기뻤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팀 회식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오늘 주인공은 너야. 건배.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파혼 당한 후 처음으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대형 물류회사 3곳과 계약을 맺었고 투자도 받았습니다. 저는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공동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수아야, 너 없으면 우리 회사 없어. 지분 20% 줄게.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응. 너는 우리 회사의 핵심이야. 저는 기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준혁 회사에 올인했습니다. 배달 알바도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월급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달 300만 원씩 아버지 빚을 갚았습니다. 5억이라는 빚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3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SNS에서 우연히 민준의 결혼 소식을 봤습니다. 화려한 웨딩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준과 어떤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사진 설명에는 재벌가 며느리라고 써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민준을 사랑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배신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준혁이 전화했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응. 민준 결혼했다며. SNS에서 봤어. 응. 수아야, 신경 쓰지 마. 넌 내 길 가는 거야. 알아. 그게 최고의 복수야. 내가 성공하는 거.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기존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AI가 날씨까지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은 교통이 막히니까 그걸 예측해서 미리 경로를 바꾸는 시스템. 저는 밤새 코딩을 했습니다. 새벽 5시 알고리즘이 완성되었습니다.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보다 배송 시간이 50% 단축되었습니다. 이거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혁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아야, 이거 진짜야? 50% 단축? 응. 날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경로를 조정하는 거야. 대박이다. 이거 특허 내자. 그 알고리즘이 우리 회사의 성장을 가속화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이제 중견기업을 넘어 업계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직원은 100명이 넘었고 매출은 연 200억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CTO에서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빚도 완전히 갚았습니다. 5억, 2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작은 집도 한 채 샀습니다. 수아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서 좋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차도 한 대 샀습니다. 수입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차였습니다. 외모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예쁜 옷도 샀습니다. 거울을 보니 3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자. 어느 날 업계 포럼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정수아 대표님, 저희 행사에서 AI 물류 혁신에 대해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은 500명이 넘는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아입니다. 오늘 AI가 어떻게 물류 산업을 바꾸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와 협업 가능할까요? 저는 웃으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아야, 넌 진짜 대단해. 3년 전만 해도 배달 알바하던 내가. 준혁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아니야. 내 실력이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우리는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수아야, 다음 목표는 뭐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 복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에 날 버린 사람들한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실력으로. 3년이 지났습니다. 배달 알바하던 제가 이제는 업계 최고의 기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회사 확장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제조 물류까지 진출해야 합니다.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송 물류만 했는데 제조 쪽으로 가면 시장이 10배는 커집니다. 이사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출할까요? 기존 제조 물류 회사를 인수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인수 대상 기업 리스트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후보 기업이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성물산. 민준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성물산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회사는 경영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적자가 계속되었고 직원들도 많이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많았고 신용도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다음 날 저는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인수 대상 정했어. 어디? 대성물산. 준혁이 놀랐습니다. 거기. 민준이네 회사 아니야? 맞아. 수아야, 괜찮겠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순전히 비즈니스야. 대성물산은 입지도 좋고 인프라도 있어. 경영만 제대로 하면 살릴 수 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실사부터 시작하자. 저는 직접 대성물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대성물산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 관계자인데요. 공장 견학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직원이 공장을 안내했습니다. 공장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설비도 낡았고 직원들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네요.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힘듭니다. 월급도 밀리고. 경영진은 뭐 하나요? 박정혜 회장님은 독단적이세요. 직원 의견은 안 듣고 본인 마음대로만 하시죠. 김민준 전무는요? 그분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출근도 잘 안 하시고. 저는 정보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며칠 후 퇴사한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대성물산에서 왜 그만두셨어요? 회장님이 너무 심했어요. 직원들을 사람 취급 안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욕설도 하시고 실수하면 다 직원 탓으로 돌리시고. 복지도 최악이에요. 재무 상태는 어땠나요? 적자가 심각했어요. 근데 회장님은 인정 안 하시고 계속 예전 방식만 고집하셨죠. 저는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대성물산의 문제점, 독단적 경영, 낡은 설비, 직원 복지 최악, 재무 상태 악화, 혁신 없음. 저는 인수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수 후 개선 방안, AI 물류 시스템 도입, 설비 현대화, 직원 복지 개선, 재무 구조 조정.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대성물산 인수를 제안합니다. 인수가는 30억, 인수 후 3년 내 흑자 전환 가능합니다. 이사들이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대성물산에 공식 인수 제안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일주일 후 대성물산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겠습니다. 박정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으니까요. 첫 협상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리인 변호사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조건은 이렇습니다. 인수가 30억, 경영권 완전 이양, 기존 임원진 재계약. 박정혜 측 변호사가 반발했습니다. 경영권 완전 이양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인수는 없습니다.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성물산의 재무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박정희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종 계약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계약 당일. 박정희와 민준이 우리 회사로 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20층에 있었습니다. 최첨단 사무실, 넓은 로비, 친절한 직원들. 박정희는 입구에서부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회사 정말 크네요. 민준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쳐. 기죽지 마. 박정희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20층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화려한 회의실. 큰 테이블, 가죽 의자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대표님이 오실 겁니다. 직원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박정희와 민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오늘 그 대표라는 사람 처음 보는 거지? 네,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협상은 계속 변호사가 했으니까요. 젊은 사람이라던데. 이런 큰 회사를 어떻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완벽한 정장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검은색 정장, 하이힐, 깔끔하게 올린 머리. 3년 전의 수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희와 민주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정수아. 민준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아야? 내가. 어떻게? 저는 여유롭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네, 정수아 맞습니다. 정확히는 정수아 대표이사입니다. 기억하시죠, 박정희 회장님? 박정희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너는 빚쟁이 딸 아니었어? 빚은 2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회사 공동대표입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아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민준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이제 정수아 대표입니다. 존댓말 해주세요, 김민준 전무님. 3년 전 그들은 저를 짓밟았습니다. 가난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제 앞에 서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회사를 살려달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박정희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난 안 해. 이 계약 파기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계약서 보셨죠? 파기하시면 위약금 50억입니다. 뭐? 협상 시작할 때 합의하셨잖아요. 일방적 파기 시 위약금 50억. 서명도 하셨고요. 박정희가 변호사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서명하셨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50억 내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계약 진행하시겠어요? 박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수아야. 제발. 존댓말 하세요, 전무님. 대표님. 제발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 김민준 전무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전무님 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가난한 내가 우리 아들과 결혼? 꿈도 꾸지 마. 그 말 기억나세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근데 전무님 뭐라고 하셨죠? 현실을 봐라.
내 아버지 빚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셨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미안하면 다예요? 그 말 한마디면 3년 전 제 고통이 사라지나요?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 씨. 아니, 대표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계약 진행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면.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박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성물산은 저희 회사 소유입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참, 박정희 회장님. 아니, 이제는 박정희 전 회장님이시네요. 내일부터 출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문직으로 전환되십니다. 뭐라고? 계약서 보셨죠? 기존 임원진 재배치. 전 회장님은 고문으로, 김민준 전무님은. 저는 민준을 받습니다. 평사원으로 발령납니다. 평사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네. 전무자리는 실력 있는 분이 앉아야죠. 김민준 씨 실적 보고서 봤는데 지난 3년간 성과가 전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사원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욕이야. 우리 민준이를 평사원으로.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욕이요? 실력 없으면 평가받는 게 당연하죠. 아, 회장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에 저한테 비슷한 말씀 하셨죠. 가난하면 자격 없다고. 이제는 실력 없으면 자격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대성물산 신임 대표로 부임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게 된 정수아 대표입니다. 저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함께 일으켜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박정희와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박정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문 앞에 걸려있던 회장 박정희 명패가 떼어져 있었습니다. 대신 새 명패가 걸렸습니다. 대표이사 정수아.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넓은 책상, 큰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 이제 이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각 부서 팀장님들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30분 후 회의실에 팀장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회사 개편을 시작합니다. 첫째, AI 물류 시스템 도입. 둘째, 설비 현대화. 셋째, 직원 복지 개선. 팀장들이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한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복지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급여 15% 인상, 주 5일 근무 철저히 지키기, 연차 사용 자유화, 육아휴직 보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능한 임원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정희는 고문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월급은 기존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평사원이 되어 일반 사무실의 책상을 배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대표님.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그저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사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시스템 도입으로 물류 효율이 40% 올랐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치솟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가 될 줄 몰랐어요.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2달째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3년간의 적자를 2개월 만에 벗어난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영업이익 3억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업계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대성물산이 완전히 달라졌다던데. 정수아 대표가 정말 대단한가 봐. 회사는 제 손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3년간 망해가던 회사를 3개월 만에 흑자로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구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신규 인력을 뽑기로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인사팀이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지원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습니다.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면접관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면접 보시겠다고요? 네. 좋은 인재를 뽑고 싶어서요. 면접 당일. 지원자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20대 청년들, 30대 경력직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마지막 지원자 차례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박정희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정희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정희가 면접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력서를 봤습니다. 지원 직무 일반 관리직. 이력서에는 대성물산 전 회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원 동기가 뭔가요? 생계 때문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신 이유는? 박정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사가 인수되면서 경영진이 물러났습니다. 아, 경영을 잘못하셨군요. 박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대성물산에서 회장으로 계실 때 실적이 어땠나요? 좋지 않았습니다. 3년 연속 적자였죠.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경영을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박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정희 씨,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는 실력 있는 분들만 뽑습니다. 대표님, 제발. 불합격입니다. 박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표님. 정수아 대표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주세요. 박정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발요. 저 일자리가 필요해요. 제발. 저는 인사팀 직원을 불렀습니다. 다음 지원자 안내해 주세요. 직원이 박정희를 부축해 나갔습니다. 박정희는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들어와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대표님, 제발 저를 고용해 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저 먹고 살아야 해요. 고문직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님. 박정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3년 전. 당신한테 한 짓들. 다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제가 그녀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뭐라고 했죠?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가난한 건 죄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정혜 씨, 일어나세요. 대표님, 일어나라고요. 박정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이 회사 산 게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샀어요. 다만 무능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씨.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 반성하세요? 네, 진심입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고문직이지만 제대로 일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달콤한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정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문직이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박 고문님,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다정하시네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가 제안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안서 제목 물류 거점 재배치 방안.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잘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거 박정혜 씨가 직접 쓴 거예요? 네, 제가 요즘 물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인상적이네요. 대표님, 저 정말 변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부끄러워요. 저는 박정희를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가 활짝 웃었습니다. 민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평사원이 되어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번 달 영업 실적입니다. 제가 담당한 거래처에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보고서를 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민준이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대표님. 왜요? 정말 미안합니다. 3년 전 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과받아서 뭐 합니까?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네. 민준이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과를 받으니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대성물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출은 3배로 뛰었고 직원 수도 2배로 늘었습니다. 업계 중견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회사 창립 기념일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이 회사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큰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쪽에서 민준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대리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박정희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일반 직원으로 재입사해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박정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한테 기회를 줘서요. 덕분에 저 많이 변했어요. 스스로 노력하셨으니까요. 대표님, 박정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봤죠.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진심이세요? 네. 대표님처럼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진짜 가치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주셔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제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회사 상장하자. 상장? 응. 코스닥 상장.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지난 3년간 실적 봐. 완벽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상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 서류 작업, IR 준비.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장일이 다가왔습니다. 상장 기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원들, 투자자들, 언론사들.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수아야,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준혁도 옆에 있었습니다. 수아야, 떨려? 응, 조금. 괜찮아. 넌 잘할 거야.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밑바닥이었습니다. 파혼당하고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았고 저는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알바 3개를 뛰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박정희와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버림받아도 실력과 노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높은 빌딩들. 저는 난간에 기대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사진이 있었습니다. 파혼당한 그날, 혼자 울던 제 모습. 초라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표정.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 과거의 나.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갈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올라왔습니다. 수아야, 여기 있었구나. 다들 찾아. 준혁아. 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아니야. 내가 기회를 줬잖아. 3년 전 새벽에.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때 널 보자마자 알았어. 이 친구는 무조건 성공하겠다고. 정말? 응. 내 눈빛이 달랐어.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
저는 준혁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진짜로. 야, 감동의 도가니냐? 어서 내려가자. 2차 가야지. 우리는 웃으며 내려갔습니다. 파티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 아버지, 투자자들. 그리고 한쪽에는 박정희와 민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민준도 말했습니다. 수아. 아니,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김민준 대리님.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움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일 뿐입니다. 파티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성공했고 행복하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정수아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